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 강력한 인플레이션 공포 등으로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겪고 있지만 그 와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2022년 올해 사상 초유의 식량 위기가 다가올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올가을로 예정된 대만 침공은 고사하고 14억에 달하는 중국, 인구가 밥 먹을 걱정에 시달릴 것이라고 합니다. 유일한 동맹국 러시아를 돕다가 초대형 식량 위기까지 겪게 된 중국은 더 이상 러시아 편을 들다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수 물자와 식량 지원 요청을 뿌리치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권유하고 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일이면 끝날 것이라던 우크라이나 전면전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며 러시아 측의 군수 물자와 식량이 거의 다 소진되었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19일 기준으로 러시아 측은 작전 한계 지점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3월 말까지 추가적인 보급을 받지 못한다면 끝까지 버틴 우크라이나가 최종 승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상황이 다급해진 러시아는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2주가량 사용할 수 있는 석유와 군수물자 그리고 긴급 식량 지원을 중국에 요청하며 그 대가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개월에 걸쳐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정보당국에 의해 포착되었고 미 국무부는 중국 당국에 러시아에 대한 군수 지원은 참전으로 간주한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유럽 등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삼엄해지자 중국은 러시아 지원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의사를 밝히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등 중재자 역할로 중국이 나서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사실상 막혀버리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자세로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협상부터 4차 협상까지 빠짐없이 요구한 내용인 우크라이나의 한국과 중립국화 요구를 철회하고 체면치레 수준의 굴욕적인 조건을 요구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터키와 이스라엘 당국은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의 이번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군사 위협을 하지 않도록 군축을 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약속,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의 러시아 세력과 언어를 보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엔 반러시아 세력인 젤린스키 정권을 축출하고 새로운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는 게 목표였지만 이번 요구사항엔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밝히며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와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영토를 포기하라는 조건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관점에서 굉장히 부당한 요구사항처럼 들리지만 사실 해당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칠러 반군이 장악한 지역으로 러시아어 사용자가 80%가 넘으면서 분리독립 주민 투표까지 마쳐 러시아 지역으로 편입을 원하던 지역이기에 우크라이나가 무리하면서까지 해당 지역을 다시 가져가려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측도 많이 누그러진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전황이 러시아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우크라이나 측에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러시아의 물자가 전부 소진되는 작전 한계 지점인 일주일 뒤까지만 기다려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한 선전포고를 하며 우크라이나 정부를 뒤집어 엎겠다는 뜻으로 진군한 푸틴 대통령은 3주 만에 초라한 요구사항을 건네며 세계 군사력이 위해 체면을 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누구보다 푸틴 대통령을 심적으로 응원한 중국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난해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예정되어 있다는 미 정보 당국의 경고가 나오자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만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점령하는지에 따라 대만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의 보고서가 유출되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가을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해 지지 기반을 확실하게 하려던 계획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만약 서방 세계가 손쓸 틈도 없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장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중국의 대만 침공 역시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테지만 국제사회는 사상 초유의 제재와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지원 등을 허구한 결과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과는 중국 측에게 매우 두려운 결과가 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이 대만을 삼키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은 것 이상으로 막대한 물자와 장비 그리고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와 동시에 국제사회가 대러시아 제재한 것 이상으로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를 통해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쌓아온 경제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러시아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한 중국은 현재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만을 점령한다고 들떠 있기는커녕 지금 당장 14억 인구가 먹을 식량도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밀 생산지면서 동시에 유럽 최대 농산물 수출국입니다.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1년에 2번 이상 식량을 수확하는 우크라이나는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며 밀과 옥수수의 6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자국에서 소비하는 밀과 옥수수의 30% 이상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며 우크라이나에게 적지 않은 식량을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황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이 전면 중지되었고 우크라이나 정부 역시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해 중국은 14억 인구의 30%인 4억 명이 소비하는 농산물 공급이 한순간에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한정된 농지에 지금 당장 수확량을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 큰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 세계적인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수입처를 찾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식량 가공품이나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되는 대두의 경우 중국은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달 전과 비교하면 가격이 50%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 2배가량 더 올라버린 상황으로 중국의 식량난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불똥이 떨어진 중국은 자체적인 식량 생산을 늘리고자 허둥지둥 농사 준비를 하고 있지만 농사의 필수적인 비료 가격마저 폭등해버려 올해 안에 새로운 농사를 짓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중국 농업 당국에 따르면 중국이 사용하는 주요 비료인 포타시는 중국에서 자체 생산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다수인 60%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전시 상황으로 비료 수출이 금지됐고 우크라이나 역시 비료 수출을 금지하며 중국은 낙동강 5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국 농업 당국은 비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고 말하며 포타시 비료를 구하지 못한다면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하여 올해 겨울 많은 국민이 굶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인구 30%가 소비하는 농산물 수입이 막혀버린 상황이고 중국이 스스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비료가 없는 상황이며 중국 농업 당국은 올 겨울엔 최소 4억 명에서 최대 8억 명가량의 식량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나온 농산물들은 모든 가공식품의 기초가 되는 작물로서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옥수수를 사료로 먹이는 축산물들의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즉 농산물 가격이 1차적으로 오른다면 2차적으로 축산물들의 가격도 오르게 되며 3차적으로 햄 소시지 유가공품과 대부분의 가공식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중국은 이번 식량 위기로 인해 1차적인 농산물 수급도 불안정한 상황으로 아직 2차, 3차 파동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중국 농업 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직까지 식량 위기는 1차적으로 농민들만 체감하고 있지만 몇 달 뒤에는 중국의 전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중국은 식량 위기가 오게 될 경우 한국 등 인접국을 통해 3차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매우 낮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남미 등 글로벌 FT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농산물을 저렴하게 수입해 라면과 과자 등 3차 가공식품을 넘쳐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인 한국 특성상 전시 비축 물자를 1년치 이상 보유하고 있어 식량난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도미노 식량 위기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식량 물자 비축 국익의 선 대도 45만 톤을 포함해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농산물들을 시장에 방출하여 가격을 조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축 물자를 방출해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중국은 군사용으로 저장한 비축 물량까지 풀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자 중국은 유가 안정을 위해 군 비축유를 방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군 비축유 규모를 통해 알려진 중국의 작전 수행 능력은 3개월입니다. 러시아 측이 손쉽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면 중국 역시 대만에 쉽게 보고 무력 통일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러시아 측에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상승을 견인하면서 중국의 대만 통일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은 현재도 전시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으며 전시 비축 식량 또한 방출하고 있는데 대만을 무력 통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도 식량부터 에너지 산업 시설을 전부 자급자족 가능합니다. 특히 국가 에너지를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중국은 에너지의 90%가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다면 3개월짜리 전시 비축유만 믿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가 세계 2위로 커졌다며 자신만만하더니 미국과 유럽의 연합으로 러시아 경제가 바닥으로 가는 걸 보고 매우 두려워하며 대만을 무력 통일하려던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나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국 시각으로 19일 새벽에 통화를 했으며 이번 전화의 주된 목적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경고성 메시지 전달입니다. 러시아의 군사 지원 혹은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다른 지원을 할 경우 미국은 참전으로 간주하고 역사상 전례 없는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기존 태도에서 한 발 물러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하지 않지만 기존의 중국과 러시아가 유지하던 정상적인 교류 활동은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완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대만은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미국이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전략적 요충지이자 중국을 견제할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인 대만을 사수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적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 대만 통일은커녕 올겨울 식량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월드포스트TV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